오늘이 18일인데요. 전일이죠. 17일 끝난 미국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스피는 지금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뭐 하루하루 주가의 움직임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냥 들으면서 시원하게 누군가가 다 찾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방송을 뭐 자기 전에 또는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듣고 계시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지금 무엇 때문에 상황이 이렇고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일에 미국의 증시가 별로 안 좋게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고 주마다 경제 상황도 다르고 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이 그림이 이번 4월에 미 연준에서 나온 베이지북이라는 건데, 이 FOMC 회의가 이번 달 30일에 시작이 됩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미국의 각 주에는 연방준비은행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그 지역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출을 해요. 그래서 베이지북을 보면 미국의 전체적인 현재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각 주마다 세세하게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이지북이 나왔을 때는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이지북을 확인해 드릴 게 아니라 전체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냐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지난 3월에는 8개의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10개 지역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베이지북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자, 일단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주식시장이 전일에 별로 안 좋았냐, 이 이유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채널에서도 그동안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지만 지금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건 바로 금리라는 겁니다. 1989년 저축대부조합 파산 때도 보면 금리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죠. 1997년에도 금리가 쭉 올라갔는데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2000년 IT 버블이 붕괴했을 때도 금리가 올라가고 멈추고 내려오는 시기였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 2020년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당장에 어떻든 뭐 각 주마다 경제가 성장을 하든 안 하든 과거 발생했던 모든 경기 침체의 악재, 그리고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이런 악재들은 그림처럼 금리가 이렇게 높게 올라간 다음에 그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고 나서 그 다음부터 뭔가 터졌다는 걸 이 투자자들은 학습 효과라는 걸 통해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뭔가가 터질 거구나,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경기 침체 없이, 정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무난하게 주식시장이 아무 탈 없이 지나가려면 일단 어떻게든 금리가 빠르게 인하돼야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걸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번에 발표된 베이지북도 그렇고 경제지표 어느 하나에서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경제가 뭔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미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든 말든 할 텐데, 이번 베이지북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장세를 보인 지역이 이제 10개로 늘어났다. 이거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없어요. 이번 4월에 발표된 고용도 마찬가지죠. 미연준은 물가를 안정화시킨다는 이런 목표도 있지만 완전 고용을 달성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완전 고용이 달성됐다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 4월에 비농업 고용 신규 고용자 수가 30만 3천 명으로 여전히 아직도 높고요. 그래서 고용 상황이 뭔가 나빠지면 금리 인하의 명분도 생길 텐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자연실업률 상태입니다. 자연실업률 상태는 뭐냐? 미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든가 아니면 돈 풀기를 해서 실업률을 더 낮추고 고용자 수를 더 늘리려고 하면 오히려 실업자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심해지는 부작용만 일어나는 상태예요. 지금 자연실업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차트 보시면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어요. 전년 대비로 4.1%나 증가를 하면서 여전히 높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수요 견인,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도 있고 이제 비용 상승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게 바로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근데 임금이 이렇게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아야지 오히려 금리를 내려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4월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바로 임금 때문이라는 거죠. 인건비가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식품 물가 중에서도 집에서 먹는 식품 물가는 그래도 좀 잡혀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외식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죠. 이게 다 임금 인상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에너지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도 자체적인 이 에너지 가격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에너지를 누군가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인건비 때문에 에너지 서비스 물가가 높아서 에너지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운송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이 가장 높아요. 이렇게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지금 잘 안 떨어뜨리고 있는 1등 공신이 임금 상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전체에서 인건비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오르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가격에 이 인건비를 반영하죠. 이게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효과라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락하던 상품 물가도 전년 대비로 상승 전환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발표되는 경제지표들 어느 하나도 미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 뿐이에요. 글로벌 투자자들은 지금 학습 효과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와중에 하필이면 4월에 발표된 베이지북에서 미국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주식시장이 올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에 충격을 하나 더 주는 게 있죠. 바로 ASML의 매출이 급감한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공장이 이 빛을 쏘이는 노광 공정이에요. 좀 더 미세하게 패턴을 그리려면 이제 EUV라고 해서 극자외선의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패턴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전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ASML입니다. 얘네들이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매출은 52억 9천만 유로예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3년 1분기 매출이 67억 4,600만 유로인데 이거보다 확실히 낮아진 거죠. 그리고 바로 직전 분기인 2023년 4분기의 매출은 72억 3,700만 유로였어요. 한참 더 낮은 수치가 이번에 매출로 나왔습니다. 일단 대체적인 원인은 TSMC가 이 노광 장비를 많이 수주를 하는데 2024년 1분기에 수주를 많이 안 해서 그렇다. 근데 하지만 많이 할 거다. 그리고 2024년 올해 2분기의 매출액은 57억에서 62억 유로 정도. 뭐 작년보다는 확실히 낮지만 그래도 1분기보다는 개선된 이런 매출이 나타날 거다.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확실히 수주가 늘어나서 2024년 올해에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이 나올 거다. 이렇게 회사에서는 전망을 내놓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엔비디아 젠슨왕이 나와서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기업들도 앞다퉈서 인공지능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인공지능 반도체는 수요는 어마어마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매번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걸 만들어주는 TSMC도 설비 투자 늘리고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노광 장비도 거의 뭐 최대치로 수주를 해서 열심히 물량 공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ASML이 2014년 1분기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더니 TSMC가 1분기에 수주를 적게 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 적게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내년에 ASML에서 신제품이 출시되는데 그것 때문에 수주가 좀 미뤄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당장 하나라도 더 많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판국에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실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인공지능 투자 이제 피크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관련된 반도체 쪽 주가가 쫙쫙 빠졌죠. 현재 알려져 있는 내용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기준으로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ASML은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예약된 수주, 이제 부킹된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림처럼 변동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지금 푸른색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푸른색이 요번에 예약된 물량인데 사람들이 실망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것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예약된 수주가 적다니 하면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림 보시면 변동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번 분기에 수주가 줄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뭐 다음 분기에 실적을 예상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2023년 1분기도 보시면 수주가 크게 줄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또 잘 나오고 과거에도 이런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쭉쭉 올라가는 게 좋은 건 맞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ASML에서 장비를 공급받는 TSMC, 삼성전자, 인텔 등 이 업체들이 신규로 공장을 짓고 이 라인을 깔 때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때 ASML의 수주도 늘어나고 매출도 크게 증가합니다. 물론 이들 업체들 모두 이번에 새로운 공장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ASML의 실적 전망에서 예측한 것처럼 2014년 하반기에 수주가 늘고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물론 있긴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TSMC도 그렇고 삼성전자, 인텔 등 이 수주에 가는 업체들 모두 현재 각자 사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최근 뉴스 기사인데 반도체 전망이 좋다더니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일단 공사 연기를 하고 있다. 이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공장을 지금 짓지 못하고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장을 일단 지어야 거기에 라인이 깔리고 장비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삼성과 하이닉스는 왜 공장을 연기하냐? 메모리의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게 중요한데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공장의 건설을 연기한다. 이게 최근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SML의 이 노광장비 수주가 별로 안 좋았던 거고요. 자, 다음 뉴스 보면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건설에 차질이 있다. TSMC도 인텔도 너도 나도 연기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재, 부품 등 이런 건설 비용이 미국에서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최근에 TSMC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수주도 느려지고 거기 들어가는 장비의 이 수주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 일단 ASML에 올해 매출이 잘 나오려면 메모리 반도체의 수급이 좋아져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일단 공사를 다시 시작하고 빨리 장비도 들이고 해야 되고 TSMC나 인텔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건설 비용이 어느 정도 조금 떨어지면서 지금 지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ASML의 수주가 하반기에 크게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 인공지능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TSMC며 삼성전자며 인텔이며 이렇게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공장을 짓고 기계장치를 들여놓는다는 거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인공지능 칩은 이 전체 반도체 생산 업체가 생산하는 품목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뭐 인공지능 칩 더 만들어주세요 하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일단 공장부터 짓고 생산 물량 맞춰주는 이런 하청업체들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파운드리 업체 및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런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은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그리고 그 국가의 사정 또는 외부적인 상황에 따라서 공장을 짓고 설비 투자를 늘리고 이걸 자기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설비 투자 비용 자체가 워낙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 대비 손익을 따져가면서 물량을 천천히 공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쟁 관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인공지능 칩이 부족하다고 그거 맞춰주려고 아무런 계산도 없이 그냥 막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SML의 수주와 매출은 주요 고객들인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이 앞으로 설비 투자를 늘리는가, 공장은 연기 없이 잘 지어지는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지 당장에 인공지능 칩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연관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풀립니다. 현재 ASML이 실적 이슈로 인공지능 관련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버블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
이 문제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연관성이 없는 문제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악재 또는 연관성이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낌새가 이상한 이런 악재들만 터져도 주가가 쉽게 하락하고 이게 풀리면 또 다시 반등하고 이런 변동성이 큰 구간이 지금 구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금리가 쉽게 안 떨어지면서 이 투자자들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 어느 한 곳에든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불안한 심리가 커요. 그런 상황에서 ASM의 실적 부진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의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든 이런 상황이고, 자, 이렇게 투자라는 건 사실 확률적인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라든가 주가 움직임에 좌우돼서 우르르 몰려 따라다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손실을 보기 쉬워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는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채널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원칙은 이겁니다. 실물 경기의 선행지표가 이게 녹색 선인데 바닥을 찍고 쭉 올라갈 때, 그럴 때 푸른색의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구간이에요. 반면에 실물 경기의 선행지수가 둔화되는 구간, 이런 구간들 보면 이 푸른색이 미국 주식시장인데 자칫하면 경기 침체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국면임을 알려주는 신호들이죠. 미국의 실물 경기 선행지수가 완만해지는 구간에 2012년부터 이게 16년처럼 QE 2, 3 이렇게 돈풀기를 무지막지하게 해서 억지로 경제를 살린 이런 구간이 아니라면 주식시장에서 침체가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 맞아요. 자, 맨 오른쪽이 2024년 현재인데 녹색의 실물경기 선행지표가 지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과거에 막 미친 듯한 돈풀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가 일어났던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원칙대로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쉬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자산 비율 늘리고 현금과 채권 비중도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쉬고 있고요. 제가 또 적극적으로 존버하고 존버 인베스트가 되는 구간은 실물 경기 선행지표가 바닥 찍고 상승에 올라가는 이런 대세 상승장, 이렇게 상승장에서만 제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이건 제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여러분은 또 각자 투자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각자의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가가 움직이고 미국장과 우리나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좀 오르면 또 뚝 떨어지면 걱정하고 이렇게 일희일비 하다 보면 정신병만 걸려요. 이런 식일수록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근거로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서 마음 편한 그런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